대한이 살았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최고의 경축일인 광복절을 국제의 날로 만들자. 파리 강화회의 독립청원서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해였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필연이 됐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2025년 올해가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광복 80주년이었던 해가 되고요. 국회에서 전야제가 8월 14일 날 대한이 살았다라는 주제로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흥겹게 했었다는 거죠. 좀 흥겨웠었던 전야제의 그 느낌을 이어가고 광복이 되는 순간에 우리 대한 국민들이 느꼈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두 분의 입담. 먼저 이분처럼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분도 못 봤고요. 깊이 있는 또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 주시는 박한희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사를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개런티를 올려달라 안 된다 못 나간다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잘 설득해서 모셨습니다. 파리민족 정일련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받는 만큼 일한다 정일련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네. 자, 일단 두 분께서 이번 전야제가 좀 달랐던 걸 알고 계시죠? 혹시 어떻게 영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그 자리에 가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요. 언제부터 광복절에 전야제를 했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국경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진지하고 근엄하고 그래서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었는데 적어도 이번 광복절은 그 역사적인 의미들을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하는 얼굴들이 서울 하늘에 떠 있다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국의 축제들 생각해보면 뭐 미국의 뭐 인디펜던스 데이 이럴 때 다 그렇죠. 같이 즐기고 놀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는 광복절, 3.1절 이럴 때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왠지 좀 이제 진지하게 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는 어떤가요? 아유, 바스티데이라고 개선문으로부터 샹젤리제 거리까지 모든 군인들이 쫙 행렬을 하거든요. 네. 위에 비행기 지나가고 네. 웨인 부대, 맨 끝에 웨인 부대가 수영기 들고 도끼 딱 하고 천천히 걸어 나와요. 어우, 야. 제가 그 구경한 적 있어요, 진짜 샹젤리제. 근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종이로 거울 두 개 달고 잔망경 같은 걸 파는 애들이 있어요. 아, 뭐라고? 네. 괜찮다. 야. 봤죠? 봤죠? 네. 근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유쾌하게 광복절 전야제 이제 행사도 했고 이게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대한이 살았다로 검색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보시면 되게 좀 벅차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렇게 막 감동만이 아니라 정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영상에서 제일 앞부분에서 신기하게 느꼈던 거 이런 게 있었네 했던 게 8월 14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광복은 8월 15일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본이 이제 패망을 직감하게 된 거는 세 개의 사건이 연속됐을 때입니다.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이고요. 폭탄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저항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일본 본토를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에 의한 두 도시의 희생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이전에 폭격으로 희생이 됐었거든요. 도쿄 대공습으로 이미 다 사라진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에 더 큰 충격을 준 게 8월 8일 소련의 참전이죠. 맞아.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합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하게 되니까 8월 10날 제한적인 그 항복을 수락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합국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게 되고 8월 14일 일본 내각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인 것은 8월 14일. 그렇습니다. 네. 조선동포 여러분,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무조건으로 항복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연합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항복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끝낸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종전이라는 말을 쓰지 패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5일 정오에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만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히토 일왕의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 종결의 조서라는 방송이 발표가 됐었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했죠. 흔히 말하는 오금 방송이라는 게 그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그 방송을 듣고 혹시 만세를 부르러 갔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큰일 나는 만약에 거죠. 광복이 안 됐다면 맞아. 해방이 안 됐다면 이게 굉장히 큰 곤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8월 15일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16일 여운형 선생이 이제 경성 감옥, 서대문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을 석방을 하고요. 그날 오후쯤에 휴문중학교 지금의 이제 그 제동 일대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안재홍 선생이 경성방송국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시내로 쫙 하고 행진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장면은 8월 16일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8월 16일 날부터 이제 계속해서 각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 광복을 맞이한 환호를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 장면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텐데 네. 일본 사람들, 한국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우리나라 전역에 만세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의 만세운동의 구호와 네. 1945년 광복 해방의 구호가 같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구호가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27년생 어머님이 혹시 지금 상존에 계시는데 네. 96세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3월 1일 날 독립 태극기 들고 그것도 봤고 광복 8월 15일 날도 사람들이 태극 들고 길거리에 나오는 걸 보셨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게 지금 뭐 어떤 의미인지를 체감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게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너무 오랫동안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 시기에 그 젖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시대의 환호는 환호이면서 이제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복잡한 여러 상황들이 얽혀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시에 살았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또 독립운동을 도와준 분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조차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있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네, 대한제국이 있네, 그리고 거기를 좀 독립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도와준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파리 강화회의 독립청원서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 네.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정부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네. 야, 뭐 어디 가서 우리 억울하니까 우리 호소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갈 데가 딱 보니까 파리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오케이, 여기야. 밀어붙여. 그래서 서류 갖고 와서 야, 우리 좀 봐줘. 라고 때를 썼던 그런 게 바로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기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떼 쓴 거에 불과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합군 측에서도 저 나라는 독립시켜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우연이거나 아니면 착오에 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대표적인 파리 강화회예요. 왜냐하면 파리 강화회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재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오해였던 거죠. 그 오해를 일으켰던 게 누구냐면은
우드로 윌슨입니다. 왜? 그래서 윌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 발표를 듣고 우리나라 여운형 선생이 상해에서 우드로 윌슨의 친구였던 찰스 크레인을 만나요. 어허. 나중에 이제 특사로 와갖고 나중에 주중 이제 대사를 하는 인물인데 네.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문제에 관심 가져줄 거냐 미국이 네네. 얘기했더니 립서비스를 한 거예요. 우리도 관심 가져준다. 왜냐면 그 당시 미국은 지금 미국하고 다른 신생 강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운형 선생이 파리에 강화회의가 열릴 때 미국 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오해를 한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도 얘기를 했고 네. 공식적으로 친구분이 당연하지 우리 미국은 모두의 어떤 이런 걸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립서비스를 있으니까.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운형 선생이 김규식을 거기다 파견을 한다고 치더라도 네.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치 뭐가 있어야죠. 니네 나라가 독립을 원한다는 근거를 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합방청원서가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일진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친일파가. 네네네. 그리고 일본은 항상 조선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얘네들을 잘 개발을 시켜놨는데 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뭔가 문명화를 필요하네요. 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객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의 지배가 싫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네, 그러면은 그 싫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시위잖아요. 사회민원도.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시위를 대대적으로 열자. 여운형 자신은 연해주로 가지만 뭐 사람들을 쭉쭉쭉 한반도 일본으로 보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게 28 독립선언. 왜냐하면 김규식을 2월 1일 날 파견하거든요. 도착한 건 3월 13일이지만. 네. 그러니까 28 독립선언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만주,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 모두 만세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김규식. 김규식을 위해서 지금 이 안에서 조선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거부한다. 그게 3.1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오해와 우연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필연이 됐고 만약에 3.1운동이 없다면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이 전국적인 의미로 무엇이 있었을까를 뭐 60 광주 학생운동을 찾긴 하겠으나 그것도 3.1운동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은 그 작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흐름이 거기에서 시작돼서 파리는 프랑스는 한국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나라이며 도시가 된 거죠.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 우드로 윌슨의 그 친구분 찰스 크레이. 그분은 이제 나중에 저 하늘에서 보면서 내가 다 이럴 줄 알았다면서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런 독립과 독립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저항 의지를 보였던 독립의 의지를 보였던 3.1운동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했다, 이게 실패했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역사의 흐름은 이 모든 우연까지 다 흡수하면서 하나의 물줄기가 돼서 흐른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 국적인데 부모님이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요.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네. 이미. 광복을 얻어서 우리가 없애려고 했던 것은 차별, 혐오,